또 반대로 자신의 활동이 타인의 활동에 비하여 보다 미약한 것을 표상할 때에는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슬픔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동배의 활동을 그릇되이 해석하거나 또는 자신의 활동을 가능한 한 과장함으로써 슬픔을 제거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상 정오 및 질투에 기울여져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러한 경향은 교육에 의하여 조장된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단지 명예와 질투의 박차에 의하여 덕으로 향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덕을 경탄하며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도 드물지 않다는 의심이 남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심의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 나는 다음에 계를 부과할 것이다. 자기의 활동 능력이 동배라는 것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류의 사람과 비교해서 보편적일 때는 기뻐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자동차가 없을 때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나는 몹시 기쁘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열등하다고 느낄 때에는 그 열등감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 하더라도 기쁨은 존재하지 않는데 열등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소나타 이상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데 자기만 혼자 승용차가 없다든지 또는 기껏해야 구형 중고 자동차를 몇백만 원짜리 중고 자동차를 굴린다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2억짜리 벤츠를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여기서 질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비록 열등감이 발생하더라도 질투를 느낄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가 긍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러한 질투가 현실적인 교육에 의해서 오히려 조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그 목표를 명예와 부를 얻는 것에 중점적으로 둔다면 그것은 질투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덕을 기리며 존경심을 가짐으로써 질투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논쟁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동배가 아닌 사람의 덕을 시기하지는 않는다. 동배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질투는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류의 사람들에서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거지는 왕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나무를 질투하지 않으며 신체가 왜소한 사람이 강한 사자를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질투나 열등감은 본성이 비슷한 부류에서 일어납니다. 거지는 왕을 질투하지 않지만 같이 기거하는 거지 중에서 자기보다 밥을 더 잘 얻는 거지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질투합니다. 저놈아는 나보다 코도 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밥을 저래 잘 얻지 하면서 속으로 질투하는 것이에요. 또 명확한 것은 밥을 잘 얻는 거지가 다른 거지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할 망정 밥을 잘 얻지 못하는 다른 거지를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투는 열등감을 가진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명을 보시죠. 질투는 정오 자체이거나 또는 슬픔이다. 즉 질투라는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 자체가 슬픔을 동반하는 감정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아무 쓸데없이 밥을 잘 얻으니까 내가 코가 더 큰데 왜 저 녀석이 밥을 더 잘했지 하면서 괜히 미워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활동 능력 또는 노력을 억제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라는 자체의 정의가 그렇죠. 인간의 활동 능력 또는 노력을 억제할 때 슬픔이 발생한다는 거죠. 스피노자 자신도 이 질투는 부정적 감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주어진 자기의 본성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욕구하지도 않는다. 인간 본성 자체에 그러한 욕구나 감정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지 나무에게서 그런 본성이 없는데 발생하겠습니까? 즉 본성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류가 다르면 열등감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인의 본성에 특유하고 자기의 본성과 무관한 활동 능력 또는 덕이 자기에게 부여되기를 욕구하지 않을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 본성이 다른 경우에 부류가 같지 않다면 그러한 능력이 부여되기를 욕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빠르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이야 나도 언젠가 하늘을 저렇게 날아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동등하지 않은 자의 어떤 덕을 고찰함으로 인하여 그의 욕망이 억제될 수는 없다. 그로 인하여 그가 슬픔을 느끼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는 그 자를 질투할 수 없다. 독수리 보고 자기 못난다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사람의 예를 들어봅시다. 김연아 같이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는 선수를 우리 일반 사람이 그녀를 존경할 망정 열정감을 가지고서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와 다르게 선천적으로 우리와 다른 부류라고 아예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동료에 대하여는 질투할 것이다. 자, 하지만 김연아와 같이 피겨 스케이팅을 훈련받으면서 그녀에 조금 못 미치는 선수는 연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녀를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부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성적이 꼴찌인 학생은 1등의 학생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잘하거나 못하는 친구가 중간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올 때 질투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꼴찌가 생각할 때에 1등의 학생은 그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즉 본성이 다르다고 판단하지만, 자기와 비슷하거나 못하던 학생이 잘하게 되면 본성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나 맨날 놀면서 공이나 차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하는데, 지가 이번에 시험을 내보다 잘 쳤어? 이상한데? 큰일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 52의 주석에서 어떤 사람의 총명, 정신의 힘 등을 놀라워하며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할 때, 그런 일은 이 덕들이 그 사람에게 특유한 것으로서 우리의 본성에 공통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표상함으로써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덕들로 인하여 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나무를 그 높이 때문에 혹은 사자를 그 강함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복해서 다시 주석에서 해설을 하였습니다. 정리 5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쁨, 슬픔 및 욕망에는 따라서 그것들로 합성된 또는 그것들로부터 이끌어낸 모든 감정에는 우리를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있다. 이전 강의에서 한번 다루었죠. 가장 기본적인 욕망은 마치 가장 기본적인 원소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으로부터 다른 원소가 파생하거나 합성되어서 또 다른 원소나 물질을, 분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처럼 기쁨, 슬픔, 욕망이라는 이 기본적인 감정으로부터 다른 감정들이 파생이 되거나 또는 이것들이 합성하여서 계속적으로 다른 감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모두 그때그때마다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편의상 몇 가지 감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을 보시죠. 기쁨과 슬픔, 이것들로 합성되거나 이것들로부터 파생된 감정은 수동적 감정이다. 여기 우리 수동과 능동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동적 감정이다. 여기에 밑줄을 쫙 끊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 이 타당하지 못한 관념이라는 게 뭐죠? 정확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관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서 부족한 관념, 정확하지 않는 관념, 뭔가 상상에 의한 것이거나 풍문에 의한 것이거나 경험에 의한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 말입니다. 이성에 의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그러한 일종 인식에 의한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으며 작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작용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보면 또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는 한에 있었으면 작용을 받는다.
우리는 표상 안에 있었으면 우리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한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한에 있었으면 필연적 작용을 받는다. 즉 표상이라는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죠. 하나의 상상, 연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으로부터 느끼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자발적으로 원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감정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류하는 감정은 그 자체가 능동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지금 분류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은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 외에도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해설을 보면 우리가 수동적이 되는 이유를 감정을 설명한 처음 정리들에서 다루었는데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수동적이라는 것은 그 감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고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표상이나 상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알아야 면장질을 하지라는 말을 인용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지 못하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면장을 하는데 자기가 그 면장의 역할에 대해서나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주위에서 뭐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예를 그렇게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수동적이 된다는 것, 다른 말로 작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성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단순히 모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수동적 감정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대상의 본성을 표현하는, 즉 모방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동적 감정의 본성이 모방하는 식으로, 즉 감정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상으로부터 생기는 기쁨은 A라는 대상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고 B라는 대상으로부터 생기는 기쁨은 B라는 대상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A와 B의 본성이 다르면 이들 두 가지 기쁨의 감정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진 원인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기쁨의 본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슬픔도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으로부터 생기는 슬픔의 감정도 다른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슬픔과는 본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하면 작용을 받는 대상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도 감정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이며 사랑, 정오, 희망, 공포, 마음의 동요와 같은 이런 감정들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 슬픔, 사랑, 정오 등에는 우리를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한 이러한 감정들은 딱 단일하게 하나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따라서 같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사랑이나 정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대상이 무한하게 많음에 따라서 그 감정도 다양하게 다른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히 많은 감정의 종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히 많은 사물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이칭입니다. 무한히 많은 사물이 발생하는 것은 그 합성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해서 또 그것이 운동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물질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감정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만물의 발생 이치와 같이 감정의 발생 이치도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각자의 본질 또는 본성이 주어진 각각의 상태에 의하여 어떤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 각자의 본질 또는 본성 자체이다. 자, 이때까지는 감정이 수동적이라고 했는데 욕망은 수동적이 아니라 본성이 주어진 상태에서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능동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감정에 의해서 욕망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욕망은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욕망이 능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역시 수동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능동적인 것이 필요합니까? 욕망 자체가 능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욕망을 제어하는 것도 그 대립적으로 능동적인 것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욕망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자발성을 지닌 본성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욕망이 능동적이라는 것은 욕망을 일으킨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충분하게 알므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역시 능동과 수동의 정의를 알면 이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이 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분하게 알 때에 능동성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욕망은 능동적이므로 그것을 일으키는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릇되이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욕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취준생이 공무원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고 수입도 안정되게 얻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면 기쁜 일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하는 감정으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동문성대 공무원이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민원으로 고통을 받다가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 욕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한 그 욕망이 잘못된 감정, 잘못된 알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깨닫는 순간에 아이고 내 괜히 공무원 되려고 했구나. 차라리 회사에 가든지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되겠다는 욕망이 다른 대상의 근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물론 또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외부의 원인으로부터 이 또는 저 종류의 기쁨, 슬픔, 사랑, 정오 등으로 자극받아 변화됨에 따라서 즉 그의 본성이 이 또는 저 방식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그의 욕망도 각각 다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방 설명했죠. 공무원이 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욕망이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욕망의 본성과
다른 욕망의 본성은 각각의 욕망이 생기는 원천인 감정들이 서로 다른 만큼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원천이 다르니까 그 욕망도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 슬픔, 사랑 등의 종류만큼 많은, 따라서 우리를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의 욕망이 존재한다. 감정이 그만큼 많은 만큼 감정에 따라서 욕망도 생기고, 물론 우리가 감정이라고 지칭하는 이 용어에 의해서만 욕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까지 모두 합쳐서 여기서 감정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일으키는 대상이 감정인데, 그 감정이 다르다면 욕망도 달라지는 것이고, 감정들이 다른 만큼이나 욕망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5만 가지의 직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시죠. 주석, 수많은 종류의 감정들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미식욕, 음주욕, 정욕, 탐욕 및 야심을 미식, 음주, 성교, 부 및 명예에 대한 과도한 사랑 또는 욕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욕망들은 바로 그에 해당되는 감정들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감정에 따르는 욕망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감정들은 단지 관련된 대상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한 반대되는 감정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미식욕에 대립시키는 절제, 음주욕에 대립시키는 금주, 정욕에 대립시키는 정조는 감정 또는 수동이 아니고 그러한 감정들을 제어하는 정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은 감정에서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욕망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고 능동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욕망, 예를 들어서 여기 미식욕이나 또는 성욕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그런 감정을 반대되는 감정이 존재해서 그것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욕망이 능동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노력을, 그 반대되는 그 능동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정신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력으로서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신력 자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즉, 능동적인 정신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에 대립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능동적인 정신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즉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약이나 담배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지 감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이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능동적인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다른 종류의 감정들을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즉 감정의 힘과 감정에 대한 정신의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감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정신의 능력이 어떤 종류이며 얼마나 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감정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갖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수많은 감정들을 구별하여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논하는 감정들에 대한 정의만으로도 모든 감정들의 원리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정신의 능력이 어떤 종류이며 얼마나 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말하건대 감정과 정신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예컨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사랑, 미움, 욕망에 속하는 이런저런 감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들을 인식하여 감정들의 본성과 기원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 정도 설명으로 감정의 발생과 그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욕망이나 또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정신력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질투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여러가지 감정은 수동적이라는 점, 즉 대상으로부터 작용을 받아 발생한다는 점. 그러나 욕망은 이러한 감정에 따라 능동적으로 발생하며 인간 본성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동적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동적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이라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